네, 안녕하십니까. 정보. 제가 이제 요즘에 북한 관련돼서 이제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근래엔 사실 별 국제정치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별로 없었죠. 일단 먼저 뭐 침공을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유로운 어떤 왕래를 하거나 또 어떤 뭐 얘기를 뭐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단독적으로 남북이 단독적으로 대화를 했을 때 뭔가 주고받을 게 별로 없는 나라. 참 어떻게 보면 필리핀이라든지 뭐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하고는 뭔가 하기에 있는데 이 북한하고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같은 민족인데도 말이 통해도.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들한테 줄 것도 별로 없고,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현금이겠지만, 현금이란 것은 내가 주고 뭘 받을 게 있을 때 이제 솔직히 현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금을 준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좌파 정부 때 있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개념은 북한에게도 안 좋고 우리한테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결국 이제 뭐 그 돈을 받아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거의 맞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그 돈을 받아서 핵무기를 만들었든 뭐 떡을 사 먹었든 뭘 했든 간에 우리가 북한한테 돈을 줘서 우리도 뭔가를 받고 서로 어떻게 뭐 교류가 증진돼서 뭐가 2차, 3차 이렇게 계속 뭔가 지속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어야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뭔가 발전이 있는데,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 그래도 서로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도 북한과의 뭐 특별히 어떤 이해관계가 이제 생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북한은 도대체 뭘 지향할까? 어떠한 국가적 형태를 지향하길래, 또는 지향할까? 뭐 하길래라기보다는 지향할까 궁금한 거지.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책을 여러 가지 읽어보면서,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전공책들 뭐 한반도 군사와 정보 뭐 이런 거 읽어보면서 북한이 과연 예전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이 가장 달라진 게 뭘까 이거 보면은 일단 생존 환경이 달라요. 예전의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한을 통일한다, 남한은 통일의 대상이다라는 것 때문에 국내 정치에 어떤 그 명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통치하는 인민들의 한테 어떤 고생을 우리가 이제, 또는 어떤 구속 또는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거에 있어서 명분이 됐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미수복 지역을 수복해야 된다. 남한이 지금 미제에 압제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걸 수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어, 그 통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걸 명분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소련 이런 국가들한테도 이제 원조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라는 건 결국 뭐냐면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할 거니까 네가 이런 것을 좀 도와줘. 그러니까 정치는 뭐냐면 내가 이런 걸 할 테니까 네가 도와줘, 이게 정치야. 예. 경제는 내가 이런 걸 할 테니까 네가 나한테 투자를 해. 그럼 내가 나한테 너중에 줄게. 이게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뺏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뭘 뺏냐? 국가가 개인에게 기본권을 빼고, 예를 들면 자유를 좀 억압을 하잖아요.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도. 응? 전체주의 국가는 완전히 억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외교라는 건 뭘까요? 외교는 내가 여기를 점령을 했어. 또는 내가 여기를 뭐 조약을 통해서 뭐 확보를 했어. 그럼 나 여기를 건드리지 마. 이 지역을 너 돌아다녀. 여기는 우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외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라고 외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뭔가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 경제는 뭐냐면 하려면 돈을 내, 이거야. 하려면 돈을 내. 왜?
뭐 내가 먼저 기득권을 얻었을 수도 있고 이런 거지만 어쨌든 내가 반대급부를 주겠어. 반대 이익을, 난 이걸 가지고 있는데 넌 뭘 줄 거야? 이게 경제란 말이죠. 이런 교육은 잘 안 하죠, 사람들이. 예, 왜 경제하고 외교는 정치를 뭐가 다를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데가 별로 없잖아. 경제는 뭐야? 정치는 뭐야? 다 알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게 아닌 거예요. 경제는 바꿈이야, 익스체인지. 정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프리벤트. 그러니까 통제야, 통제. 컨트롤이라고. 컨트롤. 그게 제일 정확한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지금까지는 한반도 정세에서 남한이라는 대상이 통일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본인 국가 내의 질서도 통제했고, 또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북한은 뭐냐면 가장 큰 변화가 남한이 통일의 대상이 아니야. 그럼 남한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면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래. 그리고 근래에도 봤지만 뭔 얘기를 했는데 대답도 안 해. 우리는 지금 이재명이가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흡수 통일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별 대답이 없어. 그걸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북한이라는 국가가 뭔가 지금 작정을 하고 지향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본 거야. 네. 그럼 그게 뭐냐?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아시아의 이스라엘 같은 위상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아시아의 스위스 같기도 하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얘가 이제 김정은이가 스위스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스위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점, 이런 것도 봤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김정은이 어떤 어렸을 때 어떤 교육했던 나라도 그렇고, 또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입지, 봤을 때 지금 여러 강대국 사이에 있으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뭔가 자유무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뭔가 수혜를 얻기는 되게 힘들겠구나. 그러면 결국 북한이 얻으려고 하는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인 거예요, 사람. 본인이 갖고 있는 국가에서 가장 풍족한 게 뭐냐면 자원이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통제된 인민이야. 통제된 인민. 그래서 봤을 때 이스라엘하고 이 스위스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어떤 국가가, 스위스도 똑같이 강대국 사이에 쌓여가지고 본인들의 국부를 구매했던 나라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강대국 사이에 지금은 그들보다 강하지만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란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얼마나 벌벌 떨면서 있었겠어요. 그 사이에서 똑같이 강대국 사이에 쌓여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국가가 존재하고 살아날 거라는 것을 고민했던 두 비슷한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스위스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국가 중에서 북한은 어느 국가를 따라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스위스도 생각해 봤는데, 스위스는 북한이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운 국가 중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위스가 다른 인접 유럽 국가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의 입지와 북한이 줄 수 있는 입지를 비교해 봤을 때 북한이 조금 더 약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스위스가 갖고 있는 그런 첨단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또 소위 자유무역, 그러니까 스위스는 자유무역이 있어야 돈을 버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도 있고, 그리고 금융회사,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UBS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본인들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우리가 세금 회피 지역이라든지 또는 본인들이 이제 비밀 계좌 같은 것들을 막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자유무역의 일환이거든요. 어떤 세금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것을 남의 나라 가서 이제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허용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어떤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는 거거든, 스위스가. 예를 들면 독일에 있는 돈이 스위스로 오게끔 놔둔다, 또는 프랑스에 있는 돈이 스위스로 오게끔 놔둔다, 미국에 있는 돈이 스위스로 놔둔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의 주권, 미국의 세무적,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세금에 대한 주권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권, 독일의 주권, 프랑스의 주권을 스위스가 제약을 하는 겁니다. 국가의 주권을 제약한다는 것은 자유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북한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기가 좀 어렵죠. 타국의 어떤 국가의 주권을 제약해 가면서 본인들의 어떤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세금 회피처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뭐 계좌를 비밀 계좌를 설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가능은 할 수 있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상을 봤을 때 뭐 첨단 기술도 없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으려면 또 금융 기술도 되게 발달이 돼야 있는데 그런 것도 많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북한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거지. 북한이 과연 그 계좌를 가지고 우리의 돈을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은 신뢰를 쌓지 못했던 거예요. 400년, 500년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스위스가 갖고 있는 어떤 하고 영토적 위치는 비슷한데, 스위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과 북한을 봤을 때는 북한이 스위스의 뭐 거의 뭐 절반이 뭐야,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스라엘을 생각해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애들은 전 세계가 믿지 못할 민족이잖아요. 신뢰라는 건 없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은 자민족 중심주의 국가고, 자국의 이익, 자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예를 들면 뭐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스위스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북한한테는 오히려 스위스보다는 이스라엘이 낫겠구나, 이스라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이제 자기랑 비슷하게 환경에 처해 있는 상태를 두 국가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스위스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건 뭐 저희 내피셜이지만, 뭐 유튜브라는 것이 내피셜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은 스위스 형태는 이미 자기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나마 북한하고 가장 비슷한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국 국민에 대해서 통제력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도 자국 국민의 통제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국 국민 통제를 하면서 또 상당한 군사국가고, 이스라엘도 군사국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국가의 주도로, 국가의 군사력이라든지 뭐 행정력, 이런 것들이 일반 개인의 기본권을 마음 놓고 침해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도 민주주의 국가긴 하지만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국가가 어떤 배타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는 것이 되게 과도하지. 뭐 모사드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사드 같은 거 하나만 봐도 모사드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아시아의 어느 국가겠어요, 솔직히. 한국이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중국이? 북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북한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북한도 이스라엘처럼 종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뭐 종교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다 이렇게 막 바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중국인이 뭐 한국인이 일본인이 이런 거 다 비교해 봤을 때, 국가가 개인에게 그렇게 과도한 기본권을 침해할 것을 강요할 수 있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어요. 중국도 그렇게 못해. 모사드 수준 정도로 개인이 국가한테 희생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비슷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북한이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도 핵무기가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북한은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북한은 지금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방식을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어떻게 남한을 흡수하겠다는 어떤 옛날 방식을 그때 있을 때는 본인들이 자꾸 이제 핵무기를 막 가지고 있네 원해 하면서 핵무기를 인정받고, 핵무기를 인정받음으로써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배타적인 어떤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썼는데,
미국이 그런 소리를 듣고 택도 없다고 생각한 거지. 야, 네가 핵무기 가진 거하고 네가 남한을 접수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북한이 시도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을 안 해주니까 이제 북한인 전략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어떻게 전략을 할 수 있느냐. 그냥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핵무기 있네 없네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남한 어떤 통일하고 이런 것도 포기했어. 왜? 남한 통일되지도 않고, 그리고 남한도 솔직히 뭐, 아무리 뭐 당나라 군대지만, 돈으로 싸발라가지고, 뭐, 현문에, 뭐, K2, K2, K1, K2에, 최신식, 장비로 무장한 군인들에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러시아도 뭐, 북한이 전쟁하기 원하지 않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아니, 북한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국도 남한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한테 친중 세력들이 많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남한 어차피 친중 돼 있는데 뭐하러 북한이 니네들이 남한을 막 하고 지랄이야. 오히려 니네들이 다 지금 반중이잖아. 막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근래에 남한에 대해서 우리 그냥 너희들하고 통일 안 할 거라고 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주변 정세에 있는 강대국들, 특히 자기들을 밀어줬던 강대국들이 남한에 대해서 엄청 호의적이 된 거예요. 러시아는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남한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호의적이 됐고,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성왕, 뭐 배중화, 김참 막 이런 애들 막 지금 헌법재판소 가서 막 중국 애들 들어가 있고, 중국 애들이 막 강남에 아파트 사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전쟁 나길 바라겠어. 더더군다나 지금 북한 애들 중국말도 안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지금 유튜버가 별로 없잖아요. 봤을 때는 지금 동아시아 정세의 가장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일본이고 중국이고 이런 것보다 북한이 제일 재밌는 거야.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저는 북한이 제일 재밌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근래에 바뀐 것 중에 제일 지금 무시무시한 게 뭐예요? 남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적대적인 국가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얼마나 옛날하고 달라. 옛날엔 남한을 적대적인 국가로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오히려 같은 민족으로 자기가, 획득해야 되는. 그러니까, 미제를 어떻게 요구를 했지, 뭐, 남한 정부나 뭐 남한 국민을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 남한 국민이고, 뭐, 남한 전체를 다 그냥 싫어하는 거야. 왜 그렇게 됐느냐? 못 먹는, 심포도가 된 거지, 심포도. 뭐 심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포도니까 어떻게 욕이라도 막 하는 거야, 욕이라도. 쉬어서 못 먹어 이런 거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 지금 북한이 남한을 보는 어떤 지금 포지션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지금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북한이 변화할 방향은 이스라엘 방식이 가장 크다. 이스라엘 방식. 즉 말하자면 그냥 못 말리는 애들인 거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못 말리는 애들. 약간 좀, 최민수 같은 행동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보면 막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뭐, 나이 먹고도 코스형 기르고 다니고, 뭐 컨테이너가 들어가가지고 2, 3년 동안 살고, 마누라는 열심히 뭐 어디서 돈 버는데 혼자 애들 같은 소리 하고 있고, 20대 때보다 지금 60대가 오히려 더 애들 같은 행동으로 바뀐 게 최민수잖아요. 우리 20, 30대 때는 좀 어른스러웠잖아. 괜히 또. 그땐 또 어린 놈이 너무 또 어른스럽게 행동했고, 지금은 또 어른인데 또 애들 같아. 응? 이게 약간 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인 거지. 그런 국가로 가려고 하는 게 지금 북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약간 못 말리는 애들인 거지. 못 말리는 애들인 거야. 뭐 전쟁 무서워하지 않고, 나 건드리지 말아라. 막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재밌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정은이라는 애가 제가 좀 교묘하지만 약간 뭐랄까 영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사람이나 국가나 내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면 굶어 죽진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만 정확히 파악되면 굶어 죽진 않아. 그 상황을 정확히 알면 굶어 죽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정확히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정상적인 상태, 옛날 같은 상황으로는 지금의 국가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 좀 더 다른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북한은 용병 국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용병.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군사적인 베이스먼트에다가 핵무기도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는 뭐 다 싸웠지만 어쨌든 재래식 무기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하는 거지. 요즘은 인건비가 비싼 시대잖아요. 인건비가 비싼 시대에 사람을 싸게 운영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밖에 없어. 북한밖에 없는 거야. 응? 인근 러시아만 봐도 군인 한 명당 300만 원씩 줬대요, 이번에. 네? 월급이 300만 원이라는 거야, 러시아가, 군대가. 그 일반 병사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인건비야. 전쟁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돈을 주는데, 그 인건비 비싼데, 북한은 그냥 헐값이야. 헐값이라고. 이스라엘도 헐값이잖아요.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앞으로 북한을 이끌고 가고 싶어하는 나라의 형태는 아시아의 스위스가 아니라 아시아의 이스라엘이다. 스위스랑 이스라엘이랑 고민했다가 이스라엘로 간 거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뭐 미국하고 혈맹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동 내에서의 그 어떤 약간 악동 같은 개념으로, 북가 동아시아에서 그냥 악동이야, 악동. 그 악동으로서 본인의 존재감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용병 국가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여기저기서 막 군대 빌려주고, 우리 필요하면 파견하고 막 그러면서 용병 국가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기본적으로 약간 뭐 어떤 정치적인 타협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하고의 어떤 계약과 약속에 의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재를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용병인 거야, 이스라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동 내에서의 미국의 용병 역할을 하는 것처럼 북한이 지금 미국한테 좀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너희들 나만 믿지 마, 남한하고 한미동맹할 필요 뭐 있어, 우리가 용병해줄게, 이 얘기할까봐 저는 솔직히 가장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보다 그게 훨씬 더 싸게 먹히잖아. 돈 좀 주고 용병해주는 게 낫지, 한미동맹 해가지고 이게 나만 그러니까 물론 믿기는 어렵지, 동맹이 훨씬 더 믿음이스럽고 신뢰가 가는데, 본인들이 이스라엘 정도까지의 뭐 미국과의 신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원하는 것을 북한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미국이 하기 어려워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동에서 해주는 것처럼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해줄 수가 있다. 중국한테도 해줄 수가 있고, 소련한테도 그런 걸 해줄 수가 있고, 러시아한테도 할 수 있는 거야, 미국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김정은이가 타진하고 있지 않을까. 김정은이가 만약 이 영상을 보면 자기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얘기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저희 구독자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올렸습니다.